가톨릭 청춘호개인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북경찰서 사이버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민수 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 말씀드리면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요.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혹시 보이스 피싱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네. 경찰이나 검찰 이렇게 사칭해서 뭐 이렇게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이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그런. 네, 그렇죠. 피싱. 그래서 제가 일단 피싱 범죄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피싱이라는 용어는 좀 영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영어하고 좀 가까우면서도 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피싱 범죄는 프라이빗 데이터 플러스 낚시의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사람을 낚아서 사기 범행을 하는 그런 범죄를 우리는 피싱 범죄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이스 피싱은 말 그대로 목소리로 전화로 하는 범죄를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고, 이 메신저 피싱은 말 그대로 우리 메신저 프로그램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하는 범죄를 메신저 피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피싱이 요즘에 보이스 피싱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피해도 더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은요, 일단 앞에 보시다시피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을 해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게 되는데요. 휴대폰이 고장이 났는데 인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개인정보, 계좌정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또는 신분증 촬영 사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서 핸드폰을 원격 제어를 하는 거죠. 혹시 원격 제어라는 말 혹시 좀 익숙하신가요? 그래서 원격지에서 다른 곳에서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것을 원격 제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범인이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인증을 하잖아요. 내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원격 제어가 되는 순간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개설을 한다거나 자금을 이체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핸드폰을 개통을 한다거나 그리고 개통된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문자 메시지 이렇게 옵니다. 좀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앞서 보면은 엄마 나 폰 떨궜는데 액정이 깨져서 AS 맡겼어. 지금 통화가 안 돼서 PC로 문자하는 거야. 부탁할 거 있어. 여기로 문자 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떠세요? 진짜 자녀분이 보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네, 그렇죠.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조금 일부러 오타도 좀 내고요. 예, 문법도 좀 젊은 사람이 쓰는 것처럼. 떨궜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는데 많은 피해자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러 오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꼭 우리 아들 같았어. 꼭 우리 딸 같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 아버지 왜 딸 아들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쭤보면은 우리 아들 딸 하는 말이 똑같아. 말투가 똑같아. 그래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저도 가서 아버지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빠 밥 먹었어? 엄마 밥 먹었어? 이렇게 여쭤본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일반적인 행동의 패턴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면은 딱 나와 있죠. PC로 문자하는 거야. 부탁할 거 있어? 여기로 문자 줘. 지금 이 안에 많은 걸 포함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전화를 못하게 사전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전화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지금 통화가 안 돼서. 그렇죠. 통화가 안 된다는 네. 걸 먼저. 목소리라도 들으면 내 자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텐데 그거를 사전에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듯이 문자 메시지로 답장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뭐 이렇게 첫 번째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로는 엄마 나 폰 액정 나갔어. 수리 맡기고 임시번호로 문자한 거야. 010-1234-5678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줘. 꼭 우리 애들이 하는 이야기 같죠. 자녀분이 하는 이야기 같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자녀분하고 대화를 나눴던 게 있으면은 대화 내역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카카오톡을 보내면은 새로운 대화창이 열리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는 거를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또 사전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새 번호니까 당연히 다른 계정이겠구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특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무리 스마트폰 지금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 낯선 게 사실이잖아요.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렇다 보니까 쉽게 당하시는 거예요. 좀 더 뒤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뭐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유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지금 폰 수리 맡기고 통화는 안 되고 임시로 카톡만 받아서 해야 하는 거라 그래. 점점 더 안정을 시키면서 범죄를 다가가고 있는 거죠. 범죄로 다가가고 있는데 참고로 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문자 메시지하고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신고를 받았던 사례예요. 다음 볼게요. 엄마 민증 사진으로 보내주고 환불받을 계좌번호랑 비번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서서 충분하게 내가 자녀라고 안심을 시켰잖아요. 충분하게 속여서 이미 신뢰감이 쌓인 거예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서는 거죠. 엄마 민증 사진으로 보내주고 환불받을 계좌번호랑 비번 보내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세요. 이 사람이 범죄자일 것이다. 내 자녀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내 자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혼한 딸인데 딸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지 신랑한테 말 못하고 오죽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예. 자기 신랑한테 말 못하는 사정이 있구나. 그럼 우리 어머니도 또 마음이 어때요? 특히 또 우리 아버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들하고 이렇게 썩 좋은 사이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은 뭐 나는 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지만 대화를 많이 못해서 그런 아들이 나한테 부탁을 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딱 문자가 오는 순간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신분증을 촬영을 해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은 엄마 나 급하게 문화상품권을 사야 되는데 조금 엄마 걸로 사자, 아빠 걸로 사자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사놓은 쿠폰이 있는데 이거를 환불받아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환불받아야 돼. 근데 지금 내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지금 내 계좌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걸로 좀 쓰자. 아빠 걸로 좀 쓰자. 이렇게 하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된 것이죠. 다음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신분증과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알아낸 다음에 혹시 이 화면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낯설죠. 예,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격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바로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 애들 오셔가지고 내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깔렸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링크, 여기 링크가 나왔네요. 링크를 누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무장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클릭을 누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요. 이걸 허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범인이 내 핸드폰을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조작하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사진도 들어있고, 개인정보. 그렇죠. 개인정보도 들어있고, 또는 어떤 인터넷 뱅킹, 어떤 금융사를 이용을 하는지, 어떤 카드사를 이용을 하는지, 하다못해 어떠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게끔 한 다음에 이제부터 실질적인 범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렇게 연결됐어. 그리고 나오죠. 지금부터 내가 원격 제어 할 테니까 내가 폰 좀 쓸게. 아이고. 그러니까 절대 핸드폰 쓰지 말고 가만히 놔둬. 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래 내 딸이 하는데 내 아들이 하는데 뭐 당장 내가 핸드폰 뭐 쓸 일도 없고 가만히 놔둬야겠다. 그러면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핸드폰이 막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뭐 내 딸이니까
뭐 내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범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는데요. 범행 발생 흐름도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앞서 설명드렸던 아들, 딸을 사칭을 해서 SMS나 카카오톡을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와 신분증, 이런 카드 정보 등을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나서 핸드폰으로 뭘 하느냐. 오픈 뱅킹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오픈 뱅킹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오픈 뱅킹. 좀 낯서실 거예요. 오픈 뱅킹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터넷 뱅킹은 들어보셨죠? 네. 핸드폰으로 하는 그 금융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인터넷 뱅킹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은행을 사용하면 A 은행 예금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다. 나는 B, C, D 이 은행도 보고 싶다. 그래서 A 은행에서 오픈 뱅킹을 신청을 하면은 B, C, D 이 은행의 예금까지 다 볼 수 있고 이체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범인은 이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 원격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오픈 뱅킹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A라는 은행에 있는 예금뿐만이 아니고 B, C, D, E 은행에 있는 예금까지도 전부 다 이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은행에 있는 내 돈 탈탈 털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합니다. 핸드폰. 혹시 별정통신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별정통신사. 흔히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통신사들, 대표적인 통신사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 통신사 이외에도 정말 많은 통신사들이 존재합니다. 별정통신사들의 특징이 뭐냐?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개통할 때 인증을 어떻게 받느냐? 핸드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달라. 아까 다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신분증 촬영해서 보내고 신용카드 촬영해서 보내고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것만 있으면 핸드폰이 개통이 되거든요. 그게 비용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유명한 어떤 통신사들에 비해서 그 속도나 품질은 같은 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대신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네. 많이들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범죄자들은 그런 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정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이 핸드폰을 또 어디에 쓰느냐? 소액 결제를 하죠. 예, 범죄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있겠죠. 그걸로 소액 결제를 하거나 또는 그 핸드폰으로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또 연락 와요.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경찰서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예,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보면은 아까 금융정보 다 알려주셨죠. 이걸로 대출을 신청을 하고요. 아이고. 카드론을 신청을 하고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원격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구매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하다못해요. 아까 핸드폰에 제가 어떤 어플 설치되는지 다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떠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약관 대출 들어보셨죠? 네. 내가 그동안 보험금 납입한 걸 그 담보 삼아서 대출을 하는 그 약관 대출이 있는데 약관 대출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털어가게 되고요. 또 하다못해 그 보험을 해지를 해버립니다. 아이고. 10년, 20년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를 해서 그 돈을 받아가는 거죠.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 주려고 20년 동안 보험 가입해놨는데 그거를 범인이 해지해버렸어. 아이고. 나 어떡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사라든가 여기저기 기관에 연락을 해봤는데 복구가 안 된대요. 구제 방법이 예, 없군요. 구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런. 예. 너무 제가 안타까워. 이 사례를 보고 진짜 이거는 그동안에 그 경찰로서 겪어왔던 다른 범죄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제가 현재 이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렇게 범죄자들을 잡으면 좋은데 이 친구들이 해외에 있거나 꽁꽁 숨어서 범죄를 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근데 내가 돈을 보내진 않았는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돈을 지켜야 되잖아요. 계좌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계좌 지급 정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라고 하면은 바로 정지를 시켜야 돼요. 아하. 그래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나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면 어머니 지금이라도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해외로 송금이 되기 직전에 오. 그게 막혀가지고 돈을 찾으신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좌 지급 정지하고 신용카드 정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 은행에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 개설 여부나 입출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놨어요. www.payinfo.or.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payinfo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내 명의로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예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여기 들어가셔서 혹시나 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땠죠? 핸드폰이 개통되었을 수 있잖아요. 피해를 당했을 당시에는 핸드폰이 개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바로 핸드폰 개통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msafer라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www.msafer.or.kr에 접속을 하시면은 내 명의로 핸드폰이 어디에 개통이 되어 있는지, 통신 서비스에 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도 모르는 핸드폰이 개통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바로 개통 철회를 요구하시면은 통신사에서 개통을 해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액 결제 됐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결제가 많이 되는데 구글에서 결제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면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액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구글에 환불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핸드폰에 원격제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잖아요. 범인이 다시 원격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제 프로그램도 삭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분증 촬영해서 보내줬잖아요. 이것도 재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는 신분증을 인증받기 위해서 발급 기간과 그다음에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새로 발급을 받으면 발급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신분증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가까운 주민센터,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보내주셨으면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가지고 신분증을 재발급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경찰서에 방문하셔가지고 신고 접수를 해주셔야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고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꼭 귀찮더라도 경찰서에 꼭 방문하셔가지고 신고 접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후 처방이잖아요.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를 꼭 해보셔야 돼요. 자녀한테. 아까 근데 앞서서 내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핸드폰 바뀌었다고 하는데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요즘에는요, 핸드폰이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기기에 전화번호가 부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조그마한 유심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전화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이 고장 나면 유심만 바꿔 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전화해서 누구야 전화번호 바뀌었니? 아니면 나한테 이런 부탁한 거 맞니? 라고 꼭 여쭤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혹시 궁금하신 내용 더 있으신가요?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지금 아까 피해를 당했을 때 이렇게 대처 요령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훨씬 고령의 분들은 말씀하신 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고 뭐 지급정지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경찰서에 네. 방문하시면 우리 수사관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고 또 이제 경찰관들도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도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 때에는 사실 자녀한테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도움을 좀 먼저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뭐 가족이나 가까운 분한테 도움을 못 받을 때에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 수사관들 모른 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우리 딸이 그 친구를
이름을 대면서 그 지금 따님이 이 친구한테 돈을 저기 해줘가지고 지금 인데 빨리 저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예전에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부라는 거를 인터넷에 저장을 많이 해둡니다. 핸드폰이 잃어버렸을 때나 고장났을 때 그거를 쉽게 찾을 수 있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전화번호부를 많이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게 유출이 되어서 친구 또는 가족 연락처를 다 알게 되고 관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성당에서 네. 우리 어느 형님이 자꾸 외국이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그걸 삭제를 해줬거든요. 받지 말라고. 네네. 그러니까 외국 전화번호로도 많이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국제 전화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해외에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안 좋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받는 게 가장 좋고 우리 어머니가 강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친구분들한테 예, 정도 많이 알고 계셔서 충분히 또 돈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 돈, 내 친구 돈을 지킬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고 이런 피싱 사기에 대해서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하게 그 자책감으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피싱 사기 꼭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재산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충분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뵐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